이제 도킹블록이라는 개발사 상위 1% 이상의 투자가이세요. 이인구 대표님. 도킹블록이라는 법인 8년째 경영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퀀트라고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 개발하고 있고요. 100만 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구축을 할지. 그럼 월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돼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LTV를 감안한 부동산까지. 그러면은 그 다음 고수익 인플루언서. 네. 와, 1000만 원 벌어. 1000만 원. 많이 진짜 많이 버는 거잖아. 1000만 원. 부럽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재수없죠? 한 달에 1000만 원.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의 가장 자신 있는 클라이언트잖아요. 고수익 인플루언서 분들,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고 있는 고소득자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인자들을 견인을 해드리는 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일단 드라이하게 똑같은 질문으로 고수익 인플루언서 분들의 좀 투자 실전 팁, 네. 아니면은 자산 관리 팁, 네.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듣고 싶어요. 전 첫 번째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세금. 네. 그래서 각자 부담해야 될 뭐 세율이라든지 뭐 세액 항목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제 계속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게 내 자산군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제 인자다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빠뜨릴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개인의 이제 생활 소비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소비 상태에 기반한 그런 생활비 정도, 그 다음이 뭐 저축과 이제 예적금 등의 이제 기타 금융 상품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고소득자 반열에 올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을 알맞은 장소에 서식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유불리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공간마다. 그래서 1차원적인 평면도에서 내가 자산을 균등하게 이제 분배를 했다라면 다음 차원에서 여기서 자본 효득이 높은 곳으로 좀 이양을 함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어떤 자금 효율 가치가 약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경비, 부대 비용, 기타 등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마저 법인에서는 좀 상계 처리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뭐 매입할 때도 뭐 이제 여러 시세 차익을 동반한 그런 매매 수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법인 역시도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보통은 이제 준정부 기관의 융자를 빌어서 여러 뭐 어떤 대출이라든지 복합적인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부동산 뭐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도 3, 3, 5 모여가면서 직원 수도 늘고 사업장에 대한 어떤 규모적 고민도 할 테고 더 어떤 편익적인 차원에서 복지도 강화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직원들 프라이드는 내가 어떤 회사에 뭐 어떤 공간에서 좀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굉장한 또 효용 가치를 일으키니까. 그럼요. 자기 사업 마련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도 대표 기업주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동반한 그런 뭐 사업이라는 게 매출이 격감될 수도 있고 다 이 차트처럼 등락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 과정에서 좀 굳건한 견조한 사업 외에 기타 잉여 수익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부동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쵸. 이제 부동산을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좀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비즈니스 자체를 인플루언서 그 크리에이터 창작 활동 자체를 할 때 더더욱 스테이블한 상태로 만들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용 가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직원분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에 대한 좀 뭐랄까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안정화. 맞아요. 리텐션이라고 하죠, 소위. 그렇죠. 그런 리텐션 관리. 소속감이나 이런 전반적인 기업 문화 또 분명히 또 직관성도 일단 부여가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되게 크겠어요. 그러면 고수익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엔
물론 그 중위 인플루언서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가겠지만 당연히 고수익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취득 네. 그리고 절세를 위한 좀 법인 전환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새는 질문이긴 한데 시세 차이에 대해서 아까 실효 수익을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명목 수익이랑 네. 실효 수익이랑 네.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10억에 어떤 집을 샀는데 거기 15억이 됐어. 네. 그렇다고 5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둥둥둥둥 다 뜯기잖아요. 네, 취득세, 양도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택을 취득을 한다든지 건물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상급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이제 시세를 아우르는 호가가 있어요. 그쵸? 호가도 한자고 불을 호에 갑가자를 쓰는데 이 호가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시세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급지가 아니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있고 뭐 상급지이더라도 고평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바라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판단된 지역도 있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이 조달해주는 가장 큰 가치는 그 공간에서의 유동 인구와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문화와 그런 인프라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물에 기반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좀 유리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지하철역 기준으로 한 150m 안팎으로는 거의 네. 안전하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주의해야 할 좀 부분들 뭐 사람 좀 되게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고소득 고소득 인플루언서 분들한테서 좀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재무 관리해 드릴게요. 내가 뭐 돈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를 할 때 네. 좀 유의해야 될 뭐 센텐스라든지 아니 뭐 수익 보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해야 될 점. 일단 현혹되는 것도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 사기를 당한 집단들 보면 내가 애매하게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당해. 그쵸. 당하더라도 크게 맞아요. 당해. 맞아요. 근데 그게 유사성이 약간 고소득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막 생겼어. 소득도 높아지고 이제 내 가치가 올타임 하이를 딱 찍었는데 가장 여기저기서 제안도 많이 받고 뭐 콜드 컨택도 이게 대체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이 온 거지 싶을 정도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을 개인이 하시지 말고 어떤 각계각층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어떤 생소한 영역이더라도 좀 충분한 자문을 받은 뒤에 의사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뭐 당연히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좀 부동산이든 여러 투자 상품이든 되게 면밀하게 잘 알아보고 리스크까지 다 매니지먼트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정답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절세 부분도 일단 저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대표님도 하고 계신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매출을 많이 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 과감하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절세고 재테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순소득이 내가 100억 벌었어. 근데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은 거의 한 반 뜯긴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보통 과표 기준으로 한 43%, 50%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법인이면은 법인세 몇 %예요? 100억 벌면.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10% 10% 정도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티피컬하게. 네. 그러면 10억을
세금을 납부를 하고 심지어 거기서도 비용 처리할 거 다 되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식대나 이런 것들 비용 처리가 따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 그러면 똑같이 사업을 영위했는데 내 사업장의 형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몇십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강제로 애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세금은 정말 좋은 곳에 쓰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세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재테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고위험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뱅크롤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어디 한 군데 그냥 뭐 알트에다가 그냥 한 몇 억을 팡 넣었다가 많이 하시죠. 예. 사라졌네. 그럼 다시 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평생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여러 가지 자산도 증식을 하고 뭐 이러려고 네. 비즈니스도 좀 레짓하게 운영을 하고 이러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위로 봤을 때 일하는 거랑 돈 버는 거랑은 분명히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소득 인플루언서 분들 이제 몇 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파트너분들. 네. 절세 그리고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투자를 모르시더라도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로 많이 풀어 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씩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 예, 이제 질문인데, 인플루언서 개인이 이제 사업 초기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좀 개인적인 견해나 뭐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들이 좀 있을까요? 인플루언서라는 특수성을 반영했을 때 가장 큰 어떤 재원과 생산에 대한 원동력은 좀 지속적인 컨텐츠에 대한 생산성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으로 따지면 뭐 촬영 장비라든지 뭐 렌탈한 임대 공간이나 또 방송 장비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겠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떤 말씀 주신 LTV에 대한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채널, 그리고 뭐 계정, 예,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니까 대중화돼 있고 하나의 뭐 포트폴리오화 되어 있는 게 인스타그램의 특성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 조향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플루언서 분들마다 아까 소형급 그리고 미들 인플루언서 그리고 고소득 인플루언서라고 분류하면 뭐 차등화하는 건 아니지만 인플루언서마다 개인적인 구간별 고충도 있겠고 고립된 구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구간 속에서 네트워킹이라든지 멘토 멘티 역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약간 바로미터 척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러한 진입을 위해서는 이 크리에이터 내지 인플루언서가 지녀야 될 마인드셋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됐어, 기대한 거 이상으로.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인플루언서가 떴어요.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고소득 인플루언서 반열에 섰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어떤 개인의 개성을 살리기보다 광고주의 입장과 그런 좀 상품성에 너무 쏠려있는 그런 유의 컨텐츠를 계속 양산을 하는 관성이 있었다라고 할 때 자기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좀 아이데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자의 뭐 니즈를 많이 반영한 어떤 뭐 유료 팬덤 관련 어플도 있었고, 아니면 뭐 광고주들과 인플루언서의 적정한 협의가 돼야 하겠지만, 뭐 포스트모템이라든지 리캡 같은 캠페인을 열어서 뭐 리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어떤 광고주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만을 수행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가공해서 특차별성을 반영한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요소를 더 부각화하고 있어. 네, 이런 게 어떤 채널에 대한 리텐션도 키우면서 인게이지먼트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진정성,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브랜드 가치가 계속 견조해지면서 스테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브랜드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브랜드의 본질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너무 커머셜하게만 접근을 하지 마라. 물론 애초에 계정 자체가 뭐 쇼핑몰 계정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커머셜이 애초에 주제라면 모르겠지만 네.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성장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너무 광고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커머셜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 찐 팬덤 팬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 발행 아니면 여러 가지 캠페인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맞아요. 하나의 좀 원동력이 되지 중요하죠. 않나.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마지막인데 저랑 되게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눴잖아요. 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층 더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또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좀 뭐랄까 하시고 싶으신 좀 어떤 작은 조언이나 좀 팁 같은 거 좀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신지. 네. 일단 그 인플루언서 특수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같이 알아본 시간 가져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약간 트레이더 관점에서 제가 매매일지를 쓰듯이 항상 어떤 소득과 재원과 여러 지출, 비용,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결국엔 가장 또 큰 효득으로 또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고, 그 소득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그래요. 우리 기성세대까지는 어떤 노동소득에 의존을 해야만 했죠. 내가 시간을 담보로 내 노동값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내 노무값을 반영한 그런 소득에 기반한 삶을 산 대신 사실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장 수익률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여러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런 운이 따르기엔 사실 좀 척박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소득의 다른 군이 뭐가 있을까? 투자소득, 사업소득, 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만의 라이프 사이클 유지하면서 뭔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불로소득. 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드셔야 하는데 각각 이제 소득별로 어떠한 뭐 추천 군별 뭐 상품이라든지 금융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근데 그 불로소득, 투자소득.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노동소득도 물론 이제 땀 흘려서 번 돈이고 되게 좀 값진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소득 땀 겁나 나거든요. 코인 한 번만 해보시면 투자 한 번만 하면은 제가 유산소 하고 싶을 때 제가 코인 차트를 켜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원리에 입각해서 하셔야 된다. 근데 그래도 땀은 나실 거예요. 땀은 나실 건데 그래도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골자는 노동수익도 물론 정말 그럼요, 값진 소득이고 그쵸. 너무 좋지만 이제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로드를 분산을 하는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저 다한증 걸린 줄 알았어요. 투자 처음 할 때. 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수익원을 분산을 하는 것이 되게 맞아요. 좋다. 뭐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트렌드 뭐 웹3 이전에 AI 시대가 도입한 만큼 뭐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 개성감들이 좀 떨어진 역작용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수록 인플루언서의 마인드셋 자체가 함양해야 될 가치가 일관성과 지속성과 어떤 아까 좀 리텐션, 엔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좀 제가 추천을 드린 방식처럼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과 약간
대한 그런 그쵸. 네, 진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되게 인간 본연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입각해서 인플루언서가 살아야 하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도 출연을 하고 이제 되게 디지털화도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고 있고 네.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희소성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휴머니티가 가장 큰 엣지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되게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인플루언서의 이제 소득 구간별 여러 재테크라든지 아니 뭐 금융 교육에 대한 이야기 아니 뭐 웹3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눈 이런 내용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뭐랄까 되게 클린하고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문화까지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 스튜디오 웨지는 이제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도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